칼슘제를 먹게 되면은 잉여칼슘이라는 게 발생해서 혈관을 막아요. 그리고 요도를 막습니다. 혈관을 막으니까 뼈 좀 건강해지겠다고 먹은 칼슘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병이 생기고 요속증이 생기고. 안녕하세요, 팥빙 수의사입니다. 저는 작은 동물만을 진료하는 닥터미니 전문병원에서 개, 고양이를 치료하지 않고 팥빙수만큼 작은 동물만을 진료합니다. 자기가 크게 아파봤던 의사, 그 병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영어를 잘해. 근데 이제 굉장히 영어를 못했다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 있잖아요. 네이티브가 영어를 잘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못했다가 영어를 잘했던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겠죠. 좋은 영어 선생님은 본인이 영어를 못했다가 잘한 사람이겠죠. 뭐 스포츠 선수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이 스포츠의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남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는 거는 잘 못하지 않을까요? 노력에 의해서 스포츠 스타가 된 사람보다는 가르치는 거는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좀 멀쩡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아주 짧게 말씀만 드리자면은 이제 뭐 군대에서만 수술을 3번 했고, 군대 가기 전에는 눈과 코와 귀가 모두 기형이었어요. 되게 많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지도 멀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뭐 태풍에도 회사가 날아가 봤고, 물에도 떠내려가 봤고, 뭐 하늘다람쥐를 연구한다고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많이 차로 이동하다가 또 지병도 얻게 되고, 하여튼 굉장히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사실은 하늘다람쥐에게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먹고 살려고,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영양제 같은 걸 개발했어요. 예, 제 생존에 문제가 걸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대로 운동하고 식단을 바꾸고 영양제를 먹고 해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다람쥐가 아팠을 때도 제 경험에 비춰봐가지고 되게 쉽게 응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맛배기로만 보여주자면은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순환을 겪었던 예,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큰 경험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정말 아픈 사람 입장에서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큰 병 앓은 적 없이 이제 남의 병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그 누구와 견주어지지 않을 정도의 병과 장애가 많았던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심정적으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의사로 남기보다는 영상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제가 진료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실력을 높이고 또 병원에 오는 하늘다람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10마리를 뭐 제가 치료를 한다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만 1년에 한 3천 마리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제가 계속 하늘다람쥐의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고 하면은 뭐 3만 마리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3만 마리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라고 자료를 남겨놓으면은 하늘다람쥐뿐만 아니라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도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될 거고, 또 3만 마리가 아닌 뭐 300만 마리, 3천만 마리가 이 영상을 보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랜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수의사가 아니라 영상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하늘다람쥐가 한 마리 입원하는 도중에 죽었어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게 오는 동안도 못 견디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사실은 소변을 잘 못 누고 이제 단단한 거, 뭐 호두라든지 뭐 이제 단단한 껍질이 있는 견과류를 잘 스스로 못 가요. 그러면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아이가 이제 뭐 늙었다든지 아니면은 배변 장애가 있다든지 뭐 치아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려달라길래 이제 부검을 해서 원인을 알아보면요. 이 아이가 죽은 원인은 골다공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빨을 잘 못 쓰는 걸 보고 주인이 계속 그 가루 형태로 된 칼슘제를 준 거죠. 가루 형태로 된 칼슘제를 주면은 골다공증을 악화시킵니다. 골다공증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골밀도 저하 골다공증 같은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질병의 상식이 틀렸어요. 사실은 이런 질병들은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비타민 D, E, K 그리고 미네랄류 뭐 망간, 아연, 구리인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오히려 칼슘을 이런 병에서 칼슘제를 먹게 되면은 잉여칼슘이라는 게 발생해서 혈관을 막아요. 그리고 요도를 막습니다. 혈관을 막으니까 뼈 좀 건강해지겠다고 먹은 칼슘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병이 생기고 요속증이 생기고 요도를 막아가지고 이제 요로결석이 생겨가지고 복수가 차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좀 치아가 약한가 보다라고 칼슘제를 줬던 그것을 하지 마라는 영상을 제가 미리 만들었다면 그 아이가 오다가 죽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제가 한 케이스 한 케이스 그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상당히 많은 피해감이에요. 힘의 한계, 물리적인 한계, 하루에 이 정도밖에 내가 할 수 없다는. 하지만 영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뭐 칼슘제는 골다공증에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먹이더라도 절대로 탄산칼슘, 칼슘 파우더는 안 됩니다. 부영제 들어간 영양제는 먹이지 마십시오. 뿌리식물의 위험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제가 이제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영상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